분자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제가 잘났어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외할머니가 제 머리카락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곱슬곱슬하고 볼품없다고. 9살 아이가 스스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절망했다는 사실. 분자는 목구멍이 막혔다. 아이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손녀 얼굴이냐? 성형외과 원장 유미육십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9살 손녀 하윤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김분자칠 씹는 숟가락을 놓고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 모임에서 손녀를 향한 이런 말이라니. 지연아, 이 아이 쌍꺼풀이 너무 얕지 않니? 그리고 코도 낮고 턱선도. 유미는 마치 환자를 진료하듯 하윤이의 얼굴을 품평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그녀에게는 모든 얼굴이 수술 대상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분자는 손에 든 젓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악력을 가했다. 엄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며느리 지연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유미는 멈추지 않았다. 뭐가 어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하윤아, 외할머니 병원에 한번 와볼래? 훨씬 예뻐질 수 있어. 하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분자를 바라봤다. 저기요. 분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요즘 애들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거든. 특히 쌍꺼풀은 지금 하면 흉터도 안 남고. 유미 씨, 분자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돌아볼 정도였다. 9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분자 씨는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다 그래요. 미리미리 관리해 주는 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요. 유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자가 무식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며느리의 반응이었다.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하윤이가 좀 더 예뻐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분자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자신의 딸을 성형 대상으로 대하다니. 아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하윤아, 울지 마. 외할머니가 너를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유미는 울고 있는 손녀를 달래는 척했지만 상처만 더 깊어졌다. 저는 예쁘지 않아요?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다. 예쁘지. 그런데 더 예뻐질 수 있다는 얘기야. 외할머니가 마법처럼 해줄 수 있어. 분자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자는 조용히 스마트워치를 만졌다. 아들이 작년에 사준 이 시계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녹음을 시작했다. 분자 씨,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윤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유미의 말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하윤아, 할머니가 있잖아. 분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윤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안 예뻐라고 중얼거렸다. 분자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하윤이에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피했고 좋아하던 예쁜 옷 입기를 거부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 봐요. 분자는 손녀의 변화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었다. 1,000만 원짜리 성형 패키지가 9살 아이 이름으로 예약됐다는 사실을 분자가 알게 된 건 며느리 지연의 전화 통화를 엿들으면서였다. 엄마, 하윤이 상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던 분자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 내가 직접 봐줄게. 스피커폰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분자는 조용히 스마트워치 녹음을 시작했다.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쌍꺼풀이 너무 얕아. 그리고 코도 좀 낮고 턱 라인도 정리하면 좋겠어. 분자는 귀를 의심했다. 아직 어린데 수술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성장기에 하면 더 예뻐. 학교에서 놀림받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야? 유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 하윤이가 너무 어려서. 지연아, 너도 중학교 때 외모 때문에 얼마나 위축됐는지 기억하지? 하윤이는 그런 고생 안 하게 해주자. 맞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아이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예쁘면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도 유리하잖아. 분자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유미는 마치 사업 계획을 세우듯 차분하게 말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우리 소중한 손녀니까.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그런데, 시어머님이 알면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야. 겨울방학에 우리 집에서 회복시키고 다 나으면 깜짝 선물이라고 하자. 분자 씨는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네, 알겠어요. 분자는 이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부터 하윤이에게서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친구들과 놀기도 꺼려했다. 심지어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중단했다. 하윤아, 왜 그렇게 조용히 있어? 할머니, 저 정말 못생겼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거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외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자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눈을 마주봤다. 우리 하윤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할머니가 장담해. 하지만 외할머니가 틀렸어. 하윤이는 지금 그대로가 완벽해. 하지만 아이의 상처는 이미 깊어져 있었다. 토요일 지연은 하윤이를 데리고 친정어머니 병원에 갔다. 분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하윤아, 외할머니 병원 구경하러 가는 거야. 왜요? 저 아픈 데 없는데. 그냥 구경.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여줄 거야. 하윤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분자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40분 후에야 진료실에서 나온 하윤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외할머니가 하윤이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싫어요. 무서워요. 바늘로 찌르고 칼로 자른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지연이 달랬다. 하윤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잠깐 자면 끝이야. 꿈도 안 꿀 거야. 정말 안 아파요? 응, 전혀 안 아파. 그리고 깨어나면 백설공주처럼 예뻐져 있을 거야. 저는 지금도 공주 같은데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지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분자는 병원에 직접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받은 하윤이 할머니인데요. 아, 네. 유미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신 환자죠? 상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매몰법 쌍꺼풀 수술, 비성형, 턱선 정리로 총 1,000만 원 예상됩니다. 분자는 현기증이 났다. 언제 하기로 했나요? 12월 27일 오전 10시 예약되어 있어요. 겨울 방학 시작하자마자요. 수술 동의서는 어머님이 친권자라고 하시면서 이미 작성 완료하셨어요. 분자는 경악했다. 며느리가 벌써 모든 서류까지 완성해 둔 것이었다. 그날 밤 분자는 하윤이 학습용 핸드폰에서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다. 며느리와 유미의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윤이가 그날 밤 그린 그림을 보고 분자는 더욱 경악했다. 가족 그림인데 자신의 얼굴에만 굵은 검은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 할머니, 제 얼굴 지웠어요. 너무 못생겨서요. 분자는 그 순간 단단히 결심했다. 이제 반격할 때가 됐다. 하윤이가 스스로 가위로 자른 머리카락을 발견한 건 화요일 아침이었다. 분자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윤아, 이게 뭐야? 제가 잘랐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외할머니가 제 머리카락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곱슬곱슬하고 볼품없다고. 그래서 다 자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분자는 목구멍이 막혔다. 아이가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까지 혐오하다니. 하윤아, 할머니 말 잘 들어봐.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아니에요. 다 이상해요. 분자는 그날부터 전면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단순히 녹음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윤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이가 그린 자화상들, 일기장의 절망적인 글들, 그리고 스스로 자른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수요일 저녁 더욱 구체적인 대화가 포착됐다. 이번에는 지연이 남편 준호와 상의하는 내용이었다. 여보, 엄마가 하윤이 수술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수술이라니.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요즘 애들 다 해.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안전해. 그리고 일찍 할수록 자연스러워져. 비용도 다 대주신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알면.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야. 방학 때 우리 엄마 집에서 회복하고. 하윤이는 뭐라고 해?
어린애가 뭘 알겠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분자는 계속 녹음하며 분노가 치솟았다. 아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목요일 유미와 지연의 대화에서는 더욱 세밀한 계획이 드러났다. 수술 후에는 최소 3주는 우리 집에 있어야 해. 3주면 충분히 회복될까요?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흔적도 거의 안 남아. 자연스럽게 예뻐진 것처럼 보일 거야. 그날 밤 분자는 병원 관리소를 찾아갔다. 관리소장님,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세요? 지난 토요일 우리 손녀가 나간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가족분이시니까. CCTV 화면에는 하윤이가 병원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물 자국이 역력했다. 이 영상 복사 가능한가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증거로 필요합니다.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USB에 영상을 복사해 주었다. 분자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 8개, 병원 상담 기록, 수술 예약 확인서, 카톡 대화 캡처 18개, CCTV 영상 하윤이의 그림과 읽기,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른 머리카락 사진까지.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윤이의 현재 상태였다. 하윤아, 할머니랑 진지한 얘기 좀 할까? 네, 할머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하윤이가 최근에 쓴 일기장을 가져왔다. 엄마가 겨울방학에 얼굴 수술 받는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지금 얼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할머니만 저를 예쁘다고 해주세요. 분자는 일기를 읽고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사이에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받아도 돼. 우리 하윤이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럼 왜 엄마는?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바로 잡아줄게.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하자 분자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지연아, 우리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 네, 어머님. 하윤이 수술 계획 다 알고 있어. 지연의 얼굴색이 변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를 수술대에 올리려는 이유가 뭐야?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아세요? 외모가 곧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9살짜리에게 지금 해주면 나중에 하윤이가 고마워할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분자는 스마트워치 녹음을 재생했다. 지연과 유미, 준호까지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님은 모르게 해야겠어요. 당연하지. 끝나고 보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야. 지연이 당황했다. 그건 어머님이 반대하실까봐. 당연히 반대하지. 내 손녀를 칼로 자르겠다는데. 분자는 하윤이가 자른 머리카락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내가 원한 결과야? 아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절망하게 만든 게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분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유튜브라는 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 분자는 이틀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윤이의 상황을 알릴 수 있을까?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며느리는 이미 적이 되었고 그때 떠오른 건 이웃집 고등학생 민수였다. 민수야,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도와주었다. 할머니, 무슨 영상 올리실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분자는 민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다. 하윤이의 그림들, 녹음 파일, 병원 자료들을 차례로 정리했다. 할머니, 제목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제목으로 해야 돼요. 뭐가 좋을까?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해보세요. 분자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다. 9살 손녀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게 맞나요? 영상은 하윤이의 참혹한 자화상으로 시작됐다. 자신의 얼굴에 굵은 X 표시를 그은 그림, 그리고 스스로 자른 머리카락 더미. 이것은 9살 아이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기 얼굴을 지워버린 아이.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제 손녀는 9살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야 할 나이인데 지금은 거울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1,000만 원짜리 성형수술을 강요받고 있거든요. 이어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됐다.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카톡 대화, CCTV 영상까지. 영상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조회수가 8만을 돌파했고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댓글이 폭발했다. 9살의 성형수술이라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비슷한 상처받았는데 눈물이. 할머니 용기에 박수를 우리 딸도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데 정신 차려야겠네요.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오전 9시 30분 첫 폭탄이 터졌다. 유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분자 씨, 지금 당장 그 영상 내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내려야 하죠? 우리 병원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벌써 예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그건 유미 씨 자업자득이죠. 오전 11시 더 큰 파장이 시작됐다. 지역 MBC에서 취재 요청 전화가 왔다. 할머님, 오늘 오후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하윤이에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라면요. 오후 2시에는 KBS 지역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분자는 신중하게 응했다. 한편 지연은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동료 몇 명이 우연히 영상을 발견한 것이다. 지연 씨, 혹시 이 영상이?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건 상황이 복잡해서 9살 딸에게 성형수술을 진짜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지연 씨도 나름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일부는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지연은 여전히 위축됐다. 점심시간 지연이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그럼 하윤이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봤어? 분자의 반박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오후 일시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섰다. 분자도 놀랐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9살 성형수술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5위에 올랐다. 육아 커뮤니티들이 들끓었다. 저희 아이도 해주려 했는데 정신 차렸어요. 요즘 성형외과들이 정말 선을 넘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요즘 현실이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미리 해주는 것도 부모 사랑 아닌가요?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었다. 그날 오후 4시 유미가 직접 찾아왔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다. 분자 씨, 제발 영상 좀 내려주세요. 안 됩니다. 병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도 사표 내고. 그럼 앞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성형수술 권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하윤이 수술도 당장 취소했어요. 하지만 분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6시 뉴스에서 분자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9살 아이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자의 진심 어린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뉴스를 본 하윤이가 분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를 지키려고 한 거야. 정말 수술 안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우리 하윤이를 아프게 할 수 없어. 하윤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가족 내부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해서 분자에게 따졌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 딸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까지는 없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얘기를. 그럼 하윤이는 9살 아이가 자기 머리카락 자를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도 괜찮냐고?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금요일 오전 조회수가 35만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물밀듯 쏟아졌다. 할머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 딸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겠네요. 하지만 유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분자 씨,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어요. 고발하세요. 저도 아동학대로 막 고발할 테니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하윤이의 담임 이 선생님이었다. 할머님, 하윤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항상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눈 맞추며 대화해요. 영상도 봤는데 할머님이 옳은 일하고 계세요. 영상 파문 이후 2주가 지났다. 조회수는 80만을 넘어섰고 유미의 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대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원장님, 오늘도 예약 취소가 5건 더 들어왔어요. 간호장의 말에 유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그런데 미성년자 상담 예약도 취소된 거야? 네, 거의 다요. 부모들이 꺼리는 분위기예요. 유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도 중학교 때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작은 눈, 낮은 코 때문에 놀림받았던 그 시절.
그래서 내가 더 성형에 집착했나? 한편 지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집에서 하윤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가 거울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엄마가 하윤이를 제대로 안 봤나 봐. 하윤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엄마는 하윤이가 예쁘다고 생각해. 지금 그대로. 정말이요? 정말이야. 준호는 더 신중했다. 여전히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딸의 변화를 보면서 서서히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다. 3주 후 하윤이에게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그렸던 것이다. 할머니, 저 오늘 제 얼굴 그렸어요. 정말? 어떻게 그렸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그리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분자는 손녀의 작은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아동미술대회 공고가 나왔다. 주제는 나의 진짜 모습이었다. 할머니, 저 이거 해볼까요? 하윤이가 공고를 보며 망설였다. 하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우리 하윤이가 하고 싶다면 해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윤이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X 표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심지어 작은 미소까지 담아서 그렸다. 그림 밑에 하윤이가 쓴 글이 있었다. 이것은 나의 얼굴입니다. 할머니가 예쁘다고 해주신 얼굴이에요. 처음엔 싫었는데 이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편 유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병원 수익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직원 절반이 그만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다. 원장님, 정말 미성년자 수술 안 하실 거예요? 남은 직원이 물었다. 그래. 이참에 우리 병원 방향을 바꿔보자. 어떻게요? 성형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2주 후 하윤이가 미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하윤이에게는 큰 의미였다. 시상식에서 하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처음에는 제 얼굴이 싫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예쁘다고 해주셔서 조금씩 좋아하게 됐어요. 관중석의 학부모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딸에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돌아보게 됐다. 6개월이 더 흘렀다. 하윤이는 이제 정말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거울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뭔데? 전학 온 수연이가 자기는 못생겨서 친구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요.
분자는 손녀의 성장에 감동했다.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다니.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윤이에게도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다. 할머니, 저 정말 예쁜 거 맞죠? 어느 날 하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오늘 친구들이 예쁜 애들 얘기하는데 제 이름은 없었어요. 분자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하윤아, 예쁘다는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예쁜 건 말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런 게 진짜 예쁜 거야. 그럼 저도 예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하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한편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지연은 이제 하윤이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을 쏟았다. 하윤아,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친구들하고는 뭐하고 놀았니? 준호도 서서히 변했다. 아내와 장모보다는 딸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하윤아, 아빠가 어릴 때도 외모 때문에 고민 많았어. 정말요? 응.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고민할 필요 없었더라. 아빠는 하윤이가 지금 그대로가 좋아. 가장 큰 변화는 유미에게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중단하고 자존감 상담센터를 신설했다. 경영은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하윤이가 분자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제는 제가 예쁘다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윤이는 학교에서 친구 도우미로 선정됐다. 새로 온 아이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할머니,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성장했구나. 네,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친구들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거울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분자가 들었다. 안녕, 나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잘 지내자.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2년이 지나 하윤이는 11살이 됐다. 완전히 다른 아이는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 힘들어하고 외모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할머니, 제가 커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하윤이가 말했다. 상담사? 네,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분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하윤이는 이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하윤이의 얼굴에는 이제 진짜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 그것이야말로
어떤 성형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꽃 피우게 되어 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